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지수만 놓고 보면 매우 뜨겁고 활활 타오르는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에서 코스닥이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지수로만 놓고 보면 너무나 좋은 시장이 펼쳐지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까놓고 보면 지금 약 5거래일 연속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그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고, 지난번에는 또 지수 많이 올라가는데 하락 종목 수가 1220개, 네, 지수가 막 1.7%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1% 상승해 코스닥 150업종에서 2.16인데 또 하락 종목 수가 1000개가 넘으니 이 시장이 얼마나 심각하게 쏠림 현상을 받고 있는지, 또 이러한 흐름이 뭐 지금의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LNF라든지 종목군들에게는 좋겠지만은 좀 이따가 이 종목군들이 밀렸을 때 또 이 종목군들로 인한 후폭풍에 대한 대비도 해야 돼서 참 굉장히 뭐 시장이 난해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돈의 흐름을 쫓고 시장의 트렌드를 명확하게 읽을 수만 있다면 지금 시장은 잘 집중해서 하면 저는 굉장히 해볼만 하고 재밌고 좋은 시장 매일같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뭐 라이브 방송 가입 관련해서 뭐 질문을 좀 주시는데, 이제 뭐 매매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매매 많이 한다라고 해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요. 매매는 정확한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 왜 매수를 하는지 정확한 근거와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뭔지에 대한 부분, 기법이 뭔지에 대해서 척척 다 설명하고 매매를 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이유 없이 근거 없이 그냥 단순하게 매매하는 거는 그냥 뭐 도박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체계화된 정형화된 매매에 대한 부분을 딱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관심 있고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카페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도 매일같이 매매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매매는 하는 것 같아요. 한두 종목 이상은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2차전지 쏠리는 엄청난 유동성 장세 속에 LNF까지 오늘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HBM 관련된 종목군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만약 내 종목이 안 가는 것은 사실은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종목 변경하면은 말 그대로 폭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이 이러한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지금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뭐 얘네들이 뭐 80만원 90만원일 때 샀으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높게 올라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북받쳐 올라오는 포모 현상으로 인해서 이걸 샀어야 되는데 하고 내 종목을 팔고 그 종목을 사는 순간 여러분들의 계좌는 완전히 망가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에코프로 BM의 차트를 보면은 이 일관성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주식에서 이제 가끔 주가가 높게 올라갔을 때는 캔들 찬들을 저도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캔들과 일관성 뭐 통계치를 봤을 때는 에코프로도 조심해야죠. 또 조심하고 또 조정을 또 기다렸다가 또 보는 지혜가 필요하고, 혹은 한 템포 쉬었다 가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은 저도 뭐 매매를 많이는 하진 않았습니다. 어제 이제 뭐 저희 회원님들하고 해서 FST 이렇게 쭉 매수하고 시간 외에서 막텀에 쭉 담아다가 온 거를 뭐 가지고 아침에 수익 잘 내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실적주 위주로 좀 담을 거 담고, 그 다음에 뭐 이슈가 있는 LNF 정도 매매를 하면서 이렇게 좀 보냈었는데요.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뭐 의료 AI 뭐 엄청난 순환매 터지면서 올라가고, 펜트로는 2연상을 가면서 당뇨병 쪽도 말 그대로 한두 달 사이에 600% 700%가 지금 올라가 버리는 이 굉장히 좀 심각한 흐름이 좀 발생을 하죠. 엄청난 쏠림에서 전혀 이런 종목을 고점에서 안 잡으면 수익 내기가 어렵게끔 좀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어느 정도 개인들이 확신을 갖고
확신에 의해서 베팅을 하게 되는 순간 굉장히 크게 다칠 수가 있어서 지금 많이 올라가는 종목군들 물론 좋지만은 지금부터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당뇨도 이제는 아예 안 볼 생각이고요. 의료 AI 쪽도 JLK가 20일부터 IR을 하는데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오늘 막 다 폭등을 해버렸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오늘 보면서 느낀 건데 신규 상장주 더 이상 묻지마 투자는 끝났다 라는 것까지 네, 잘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 볼게요. 자, 오늘 보면은 뭐 캡처해 놓은 걸로 좀 볼까? 자, 오늘 보면은 이렇게 되죠. 뭐 상승 종목수는 500개인데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았고요. 아침에 시작했을 때는 뭐 계속 그랬습니다. 상승 종목수가 뭐 계속 천 몇 개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런 흐름이 반복됐다라고 보여주고, 거래 대금이 오늘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항상 주의가 뭐냐면요, 바닥권에서 거래 터지는 거 좋고, 네, 위에서 거래 터지는 건 좋은데 갑자기 늘어나는 거래 대금에서 뭔가 변동성이 키워진다면 이것도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이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아무튼 거래 대금이 코스닥이 15조까지 늘어나고 코스피보다 월등히 더 많은 완전히 비대칭적인 흐름이 오늘 발생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오늘 지수의 이 기여도를 한번 보면요, 제가 이제 여기다가 표시를 해놨는데 오늘 코스닥이 915에서 출발했는데 923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도 지수기여도의 100%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서 나왔는데 오늘은 거의 8알이 나왔어요. 지수가 이제 8포인트가 올랐는데 여기 두 종목 합이 이미 6포인트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포인트 가지고 뭐 기여를 한 게 없어. 에코프로 HN이 0.3이니까 뭐 6.3, 나머지 1.7%가 제약바이오에서 일부 기여를 했는데 IT 반도체가 어마무시하게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이러한 종목군들에 쏠려서 움직이는 흐름이 참 전체적인 시장의 이 흐름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에 주는 비중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하죠. 뭐 에코프로 하나가 기계장비 전체의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고, 에코프로 BM 하나가 LNF까지 포함을 하면요, 이런 종목군들의 시가총액을 다 먹고도 남는 흐름입니다. 그만큼 시총의 규모가 커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그나마 코스닥의 하락을 좀 저지하고 상승을 좀 이끌었던 게 제약바이오 쪽에서 네, 좀 강한 흐름이 펼쳐졌는데, 이것도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을 이렇게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뭐 이런 제약바이오, 즉 MS에서 시작된 AI가 의료 AI와 신약 AI의 기대감을 동시에 주면서 어제도 미국에서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막 순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오늘의 시장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정리된 글 읽으면서 추가적으로 더 보면, 자, 최근 지수는 미국이건 한국이건 너무나도 뜨겁게 훨훨 타오르며 거침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매일같이 하락 종목수 1000개 이상의 시장이 5일 연속 이어지는 무차별적인 쏠림 장세가 진행되다 보니 시장 자체가 버블을 만들어버리는 느낌을 아주 많이 드는 요즘 시장이지 않나 생각하면 오늘 시장을 보겠습니다. 전일 미 증시의 경우 장 초반에는 소비지표 이슈로 인해 소폭 밀리면서 출발했는데 MS의 30달러 구독 AI 출시를 발표하자마자 시장이 다시 일제히 급등하며 돌변하고,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돈 버는 AI 섹터가 일제히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 시장을 보면 여전히 AI 열풍이 한창이고 그 중심엔 엔비디아, MS, 메타가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 이러한 효과가 국내 증시의 낙수 효과로 이어지는 모습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국내 증시의 경우 오늘도 에코프로 BM이 추가 10% 급등과 오후에는 LNF 등 코스피 이전 상승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장중 거의 20%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오늘 보였는데,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너무나 과도한 쏠림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반면 장전, 삼성의 테슬라 차량용 반도체 칩 수주 가능성, 그리고 3나노 수율 이슈 및 장중 삼성전자향 반도체 이슈가 지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일 반도체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많이 알려지진 않은 내용이지만 제가 기사를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본 것 같은데 한미 반도체를 급등시켰던 TC 본딩 장비 등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서 이제 TSMC 항으로 업데이트돼서 뭐 출고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의 제가 외신 기사를 좀 봤었는데요. 이 내용으로 저는 빠졌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이런 부분에서는 조심하라 라고 저는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장중에 제가 시간을 내서 글을 쓴 이유가 이거죠. 그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글을 썼고, 그 다음에 EUV 어제 팹니클 관련된 내용의 FST를 언급드린 거는 사실 이런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이슈를 명확히 본다면 참 좋은 기업이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 프로텍을 제일 먼저 발견했던 것처럼 FST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기업일 거고 앞으로 분명히 잘 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반도체를 나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2, 3일 전부터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고 HBM 관련해서 너무나 급격하게 이격을 벌렸다.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이격도가 급격하게 벌어지게 되면 그만큼 그 순간순간에 이 마지막 불꽃을 튀기면서 이 임팩트 있게 올라가는 그 순간 버블이 만들어지면서 누군가는 막대한 이익을 거둘 거고, 그렇게 주식을 올리는 이유는 팔기 위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 상태에서 끌고 가겠다라고 마음 먹고 들어가는 순간 크게 깨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가는 급등할 때는 짧게 볼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중간중간 반등은 나올 거로 생각은 합니다. IT 반도체 반등은 나올 건데 이 HBM 향 반등이 나온 이후에 다시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를 봐야 되지 않나. 왜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은데 3분기도 좋지 않다 라고 본다면 이거 조금 더 하락의 폭이 깊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2차전지의 경우 무차별적인 흐름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종목이 없답니다. 가더라도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죠. 아무튼 오늘도 거래가 무지 터지면서 올라가는데 이후 조정 시 관심을 지속 갖고 볼 예정입니다. 2차전지 종목들 금일 아쉬운 것이 이유 없이 그냥 시세를, 그러니까 나머지 종목군들을 말하죠. 뭐 LNF,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뭐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등등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이라고 패는 거는 종목의 쏠림에 의해서 다른 거 팔고 이쪽으로 다 몰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 현상이, 이 사단이 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에코프로가 고평가든지, 예? 나머지가 저평가든지 둘 중 아닐까요? 나중에는 어차피 그 산업이 올라간다면 전부 다 평행선 안에서,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평행선 안에서 다 같이 올라가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들은 팔고 옮길 생각하지 말고 그냥 팔지 말고 그냥 들고 가는 게 속 편하다 라고 저는 보고요. 자, MS의 AI 구독 아주 심플하게 지금의 AI는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 또한 돈을 벌면서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AI와 구매관리 1위 앱노가 강한 것입니다. 다른 AI 관련주 테마주로 엮인 종목들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 거품과 신기루다 저는 봅니다. 물론 그런 종목군들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건 초기 꿈을 먹고 자랄 때 그때는 괜찮죠. 근데 지금은 실적이 일반적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식 통념이 통하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시장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시장을 봐야 되는데, 저도 장중 에코프로 BM이나 급등하는 종목들 매매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굴뚝 같겠습니까? 뭐 물론 매매도 하고요. 그렇다고 들고 있는 종목을 던지고 막 올라타고 그러지는 절대 않습니다. 지금 많은 개인들이
자기 종목이 안간히 던지고 돈이 모르는 곳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요. 뭐 이런 부분에서도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우리 가족분들과 이야기를 한 게, 정보의 전파 속도가 과거에 비해 매우 빨라져서 이런 현상이 좀 과격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말을 좀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하나의 일조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를 생성하는 그 누군가들은 이미 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100%다 믿고 그런 정보들을 신뢰는 하지는 않고 보기 때문이죠. 자,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뭐 이 종목군들을 뭐 좋아서 이렇게 다 적어 놓은 건 아니고요. 이런 종목군들이 있다라고 보고, 뭐 지금 어차피 시장에 뭐 중심 종목군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아침부터 이제 AI 관련된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오늘 이쪽에서 돈이 굉장히 많이 몰렸었고요. 뭐 LNF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 과거에 셀트리온 이전 상장하면서 2018년도 1월 달에 엄청난 폭등을 합니다. 그때 실적 동반해서 같이 올라갔었는데 공매도 작살나가지고 그때 한번 있었는데요. 이전 상장하는 부분에서 왜 종목군들이 폭등하냐면, 기본적으로 이전 상장해서 폭등하는 게 아닙니다. 공매도 잔고가 많냐 아니냐에 따라서 폭등을 하냐 마냐로 귀결되는 게, 이제 과거 셀트리온의 2018년도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면서 발생한 그 레퍼런스 때문에 시장 사람들은 그거를 알고 있죠. 저 또한 그 당시 그걸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때 셀트리온 넘어갈 때 난리 났거든요. 그냥 대폭등 났어요. 2018년도. 그러면서 그때 IT 반도체에 그 엄청난 상승이 한 번 더 나왔는데, 그런 식의 흐름이 지금 LNF라든지 에코프로에서 움직였다라고 보여지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완곡히 부인을 했죠. 완곡하게 우리는 안 합니다, 생각 없습니다. LNF는 하겠습니다, 뭐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근데 시기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고로 이번에 이제 이 이슈로는 올라가는 게 제가 볼 때는 한정적일 것 같고, LNF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가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오늘 거래 대금이 많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정도 눌렸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뭐 지수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코스닥은 완벽하게 돌파를 하고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거래 대금이 또 굉장히 많이 또 치고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올라오다가 또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주의를 할 것 같아요. 이제 뭐 올라오니까 당연히 이게 뚫어야 되겠죠. 뚫고 지수가 더 올라오는데 이런 식의 다이버전스 흐름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다이버전스 흐름이 분명히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매번 똑같습니다. 다이버전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수가 올라가는데 다이버전스가 나와. 뭐가 좀 이상한 거야. 이런 게요. 뭐가 좀 이상한 거라고.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추세 상단에서 조심해야지. 급락, 박살나고. 여기서도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예? 지수는 잘 가는데 뭔가 좀 이상해. 그러면 주의를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지수적으로 뭔가 이상한 거는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변곡점 구간에서는 이런 거를 확인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만 좀 체크해 보고, 뭐 지금 시황상으로는 그렇게 큰 우려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코스피는 반면에 이제 코스피의 중축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못 뚫고 있으니까 이런 거 같고, 뭐 지수는 볼 게 없네요. 자, 포스코홀딩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끝내 50만원을 좀 넘겼고요. 어제 이제 종목을 좀 저도 들고 보유를 하고 있어서 오늘 시가에 사실은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배가 아픈 종목이고요. 근데 이제 비중을 실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수익금으로는 그냥 그렇게 먹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쉬웠고, 뭐 단기적으로 이 친구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윗꼬르기가 좀 길게 나왔던 부분이
시간에도 또 좀 밀렸네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좀 지켜보고요. 이런 종목군들 가끔은 이런 자리까지도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내려오면 이때부터 뭐 나는 이 밑으로 그냥 쫙 분할 매수를 하겠다 뭐 이런 계획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도 오늘 시가총액이 37조가 됐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시가총액이 지금 35조가 안 되죠. 근데 포스코 퓨처엠이 시가총액을 넘겼다라고 볼 수 있고, 시총이 이렇게 높은 애들 급등 급락 뭐 급락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계속 올라가지 않고. 자, 에코프로 BM 오늘 저는 회원님들한테 이제 이거 눌리면은 매수 들어가라고 이제 여기에서 가격존을 했는데 안 내리고 그냥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뭐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뭐 이전 상장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아예 눌리지를 않고 간 것 같았는데 그래서 좀 아쉬웠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어쩔 수 없죠. 안 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이거는 오늘 뭐 중배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과거 에코프로가 급등을 할 때 이렇게 두 번 연속적으로 날아가고 난 다음날 항상 떨어졌어요. 항상 연속적으로 빵 날아가고 하면은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들이 과거에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꽉 채운 양봉으로 하면은 툭 떨어지는 게 많아서 아예 중배 자체를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냥 좀 지켜만 보고 있고,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LNF를 상당히 만족스럽게 몇 차례 매매를 좀 했었는데요. 장 초반에 이제 이런 구간에서 뭐 갑작스럽게 이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나오길래 뭐 짧게 좀 들어가 보고, 이런 구간에서는 뭐 짧게 좀 들어가 보고 아닌가 싶어가지고 일단은 팔았죠. 돌파가. 그래서 뭐 하다가 여기서 이제 회사에서 뭐 공식적으로 이제 말이 나온 거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뭐 검토하고 있다. 확정된 바가 아니다. 보통 이제 확정됐다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이때 들어왔던 가격 언저리에 들어가서 뭐 올라올 때 좀 팔고, 여기서 재돌파할 때 뭐 들어가서 여기서 들어가 가지고 뭐 쭉 홀딩 하다가 여기까지 해서 전량 매도는 다 했습니다. 전량 매도를 다 하고요. 시간 외에서 한 차례 더 좀 사긴 했는데 장 막판에 이제 뭐 4%대까지 떨어지더라고요. 4%대까지. 그래서 7시 30분 그다음에 7시 40분 이렇게 두 번 사서 뭐 얼마 수익은 되진 않은데 그 막턴에 그냥 다 일단은 팔고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거래 대금이 오랜만에 1조가 좀 터졌는데요. 과거 에코프로를 LNF를 봤을 때 이 친구도 굉장히 난폭한 스타일이 좀 많아요. 이때도 대량의 공급계약 체결을 해놓고 작살나고 막 이래서 또 이렇게 쭉 밀렸다가 다시 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번에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강력하게 거래가 터진 구간들이 25만원에서 6만원 사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해준다면 26만원 정도, 내일이죠, 해준다면 내일 한번 봐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 발표도 조만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일은 LNF를 한번 대응 차원에서 한번 봐볼 것 같고요. 뭐 에코프로는 뭐 지금 범접하기가 저는 너무 어려워서 뭐 매매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2차전지 종목군들 보고, 어제 뭐 종목군들 대부분 다 양호하게 움직였는데 오늘 뭐 대주전자 제로라든지 뭐 코스모 신소재 뭐 등등등등등 해서 대부분의 2차전지를 완전히 다 붕괴해버리는 모습이 좀 나와줬는데요. 보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기분 나쁜 흐름이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좀 왜 이렇게까지 시장은 지저분하게 가나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뭐 그래도 자기 갈 길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또 에코프로 HN이 상가에 들어갔죠.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좋고, 최근에 이제 포스코 그룹주가 올라가다가 그런 배경을 힘 받아서 좀 올라간 것 같고요. 뭐 이 친구도 매매는 좀 하긴 했는데 뭐 만족스러운 매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들어가서 이거는 한 3% 정도, 여기에서 먼 건 한 3% 정도 되고, 뭐 이게 이제 1%, 이게 이제 0.5%인데 상한가 바로 밑에서
돌파로 26.5%였던가 상한가 바로 직전에 좀 팔긴 했는데요. 생각처럼 이 종목이 강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아무래도 이제 호재가 없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 내일장은 아마 시가 많이 밀린다면, 많이 밀린다면 약상매매 정도 흐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도 체크를 하면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돈이 많이 들어와서 돈에 대한 생각으로 좀 봐볼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를 좀 봐야 되는데, 한미 반도체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죠. 제가 이격이 많이 벌어져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나마 이제 대장주니까 아래 꼬리라도 잡고 반등하려고 하는데요. 내일 반등하다가 다시 밀리면은 조심해야 됩니다. 많이 떨어지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 마이크론도 사실 이렇게까지 밀어버린 게 좀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횡보하고 가다가 돌파가 나온다면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전부 다 조정을 좀 깊게 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텍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좀 밀리는 모습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종목군들, 물론 좋은 회사들이고 다 좋은 모습인데 너무 과도하게 이격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에서 보겠다. 자, 그리고 어제 소개시켜드린 FST라는 종목은요, 이제 어제 양봉 매집이 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이제 어제 시간에 빠졌던 종목이 그나마 이제 오늘 좀 올라주면서 좀 올라왔었는데요. 저는 이제 어제 물량을 가지고 넘어와서 좀 팔긴 했는데 너무 싸게 개인적으로 팔았고, 뭐 다른 회원분들은 또 많이 드신 분들은 오늘 뭐 많이 드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EUV 장비를 국내 최초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한 거죠. 그래서 좀 밀렸다가도 결국은 저는 돌파를 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그 관심을 갖고 지속해서 관찰을 해야 될 굉장한 주도주가 될 상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차트로 본다면은 먹을 수 없는 종목이고, 공부를 한다면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효성중공업도 최근에 올라왔다 낙폭을 보여주는데, 이러다가 좀 실적 발표 전에 쭉 밀려준다면 그때는 관심을 가지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가 캔서 문샷 관련해서 상한가를 좀 갔었죠. 그리고 오늘도 갭을 매우 높게 들어줬는데, 어제 이거는 상따를 해서 넘어와서 꽤 제법 높은 수익을 좀 거뒀던 것 같아요. 물량도 걸어놓은 게 다 사져가지고 어제 17% 떴던가 15%꽤 괜찮게 수익을 보고 나왔는데요. 이 종목도 이제 캔서 문샷 참여로 올라와서 내일장 내려온다면 이런 자리에서 한번 봐볼 고려를 해봐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당뇨라든지 뭐 JLK부터 해서 뷰노, 딥노이드 뭐 등등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AI 신약 관련해서 움직였는데요. 뭐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종목군들이 너무 심각하게 급등을 해서 쉽게 보기는 어렵고, 종목 중에 이제 덴티움을 오늘 이런 아래꼬리 구간에서 좀 잡아서 홀딩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뭐 바닥 자재 좀 홀딩하고 있는데, 뭐 이런 종목군들도 추후에 고령화도 하나의 사회적 이슈고 현상이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돌파했던 자리 언저리에서 들어가서 이제 가져가는 거라 이 자리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든지 정도 봐야 되고요. 로봇주들도 시대를 거스르지 않는 메가 트렌드 종목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닥을 돌리고 좀 올라왔다가 다시 밀리면은 잡아야 되고, 10월달 정도, 늦으면 10월달, 빠르면 9월달 정도 두산 로보틱스가 움직일 텐데요. 그 전에 바닥 잡고 빵 하고 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해야 될 테마 중에 하나겠죠. 다음 주는 한미 글로벌 등등 네옴시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장의 테마가 좀 약하다는 걸 생각한다면은 좀 잡기가 굉장히 좀 꺼려지는 그런 시장이라
쉽게 대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관심은 안 갖고 좀 보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신규 상장한 센서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저는 와, 세상에 이럴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가가 13,000원인데 이게 100% 그러니까 반토막 나도 반토막이면은 충분히 기술적 반등을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했었습니다. 반토막이면은 하루에 반토막 나면 굉장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반토막을 그 이상을 더 빼는 거 보고 와, 지금 이 신규 상장 섹터가 아주 무섭구나,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뭐 약 손실 정도에서 좀 빠져나오면서 매매를 마무리했는데요. 뭐 이때는 뭐 수익 내고 이 구간에서는 이제 돌려서 수익 내고 나왔고, 이때 이제 이 밑으로 이렇게 사서 분할로 매도를 했는데 결국 한 0.5% 정도 손절로 나왔던 것 같아요. 0.5% 정도 손절로 나왔는데 와, 저는 하면서 고가 대비 50% 떨어뜨리고 그 이상을 빼버리는 걸 보면서 와, 이 무섭구나, 주식 정말로 무섭구나, 그 생각을 오늘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 빼면은 여기서 시가에 산 사람은 마이너스 60%를 맞았기 때문에 엄청 무섭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거를 신용이나 미수를 썼다면 깡통이죠. 이거 보고 저는 오늘 정말 깜짝 놀랐네요. 자, 시장, 네, 어찌 보면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PM 2차 전지로 인한 왜곡 현상이 매우 심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이쪽에 동요되지 마시고 좀 평정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시장을 지금부터는 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좀 잠깐 지켜보는 것도 우리 계좌를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시장 바라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